안녕하십니까. 뉴스 한입입니다. 5월 19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 뒤 약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시작됐습니다. 60대 여성 점주가 출근하던 도중 흉기에 찔려 쓰러졌고 이후 용의자는 근처 공원으로 이동해 70대 남성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 영상과 시민 제보를 확보하며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시화호 일대에서 용의자 차철남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철남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의 주거지를 확인하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택과 인근에서 남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들 역시 중국 국적자로 차철남과 알고 지낸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점주와 자택 내 지인 1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자택 내 피해자 1명과 공원에서 공격받은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차철남이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경제적 갈등 또는 개인적 원한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자택 내 사망자들과의 관계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차철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정신질환 이력이나 전과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으며 정왕동 일대 편의점과 공원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는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을 위한 긴급 심리상담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경찰은 지역 내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를 넘어 사회 안전망과 지역사회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평일 업무 시간대였던 만큼 긴박한 대피 상황이 연출됐고 건물 내부 일부 시설은 한때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5월 17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수화동에 있는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지하 7층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차장 내 일부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에 있던 차량 여러 대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치솟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긴급방송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과 입주사 관계자 그리고 방문객 수백 명은 안내방송에 따라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50여 명과 장비 15대 이상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당시 지하 공간의 밀폐 구조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소방대원들은 산소통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해 진입해야 했으며 연기로 인한 연기흡입 증세를 호소한 관계자 2명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기적 요인 혹은 차량 내부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과 CCTV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정밀 화재 감식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은 지상 32층, 지하 8층 규모의 대형 복합 건물로 글로벌 금융사와 스타트업, 상업시설, 외국계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지하층 일부와 연기에 노출된 구역은 한때 운영이 중단됐지만 소방안전점검 이후 대부분의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건물 관리 측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입주사와 방문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시설 점검을 강화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형 업무용 복합 건물에서의 화재 대응 체계와 대피, 매뉴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층은 구조상 연기 배출이 어렵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훈련에 기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심업무지구 내 주요 고층 빌딩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점검을 조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약 2천여 마리의 새끼 돼지가 폐사하고 농장 일부 시설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농장 내 돈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은 빠르게 확산되어 인근 건물로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던 돼지들은 빠르게 번진 불길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고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장주와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농장주는 순식간에 불이 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장 측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축산농가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산의 전기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화재 감지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도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축산농가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김치 가공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5월 19일 오전 11시 51분쯤 거제시 연초면 덕칠리에 위치한 한 김치 제조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나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공장 본관동 1개 동과 전처리실 2개 동을 포함해 총 3개 동을 모두 태우고서 약 3시간 20분 만인 오후 3시 14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는 인근 5개 소방서에서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대 등 차량 20여 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해 공장 내부의 배추 절단기, 전동지게차, 운반 설비 등 주요 생산 설비가 모두 소실되었으며 소방서는 재산 피해를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본관동 천장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이나 기계 과열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연기가 천장에서 급속히 퍼졌고 직원들이 곧바로 대피했지만 불길이 너무 빨라 대형 장비는 손쓸 틈도 없이 타버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지역 내 김치 제조와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이번 사고로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직원 32명은 모두 대피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연기가 인근 도로와 지역까지 퍼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시는 사고 직후 인근 주민에게 대기질 악화와 화재 잠불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 알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식품 제조업체의 소방, 설비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다량의 전기 설비와 포장 자재, 비닐류가 함께 보관되는 공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어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제 소방서는 최근 식품 가공 공장에서의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내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추후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 대상 화재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 통합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좌파와 우파를 나누기보다 양파처럼 겹겹이 포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거리 유세에서 이 후보는 왜 꼭 좌파냐, 우파냐를 나누어야 하느냐며 저는 양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할 때는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보수의 가치도 진보의 가치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전통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며 극우를 참칭하는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인데 지금의 보수는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자리이지 내 편만 챙기는 자리가 아니다며 국민 통합의 리더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출신으로 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허은하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허 전 대표를 새로운 동지로 환영하며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함께 만들자고 화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용산여감 유세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왜 우리는 남북 동서, 남녀 세대 간으로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있나라고 물으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제는 후배 세대에게 지혜와 해안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정치권 내 비판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보복하지 않는다.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조사를 하거나 뒤를 캐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저와 제 주변을 괴롭혀온 분들도 이제는 마음 편히 주무시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양파 발언이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존의 선명한 진영 논리를 탈피해 유연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주말부터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유세 일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과 책임 정치를 핵심 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2020년 서울학생종단 연구 3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초등학생의 정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평균 우울 점수는 2021년 0.51점에서 2023년 0.73점으로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자주 우울하다, 쉽게 슬퍼진다 등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항목의 응답률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걱정, 예민함, 부정적 사고 등 불안 관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관계 갈등, 과도한 미디어 노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과 SNS 이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나 비교 대상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이 정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이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불안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과 사회적 고립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키운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생 학부모 세대의 과잉보호 양육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보고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좌절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작은 불안에도 부모가 과하게 개입하는 환경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서행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 대상 심리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정서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종단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 113개교, 중학교 98개교, 고등학교 99개교의 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들을 2023년 6학년이 될 때까지 동일하게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한 치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교육과 생활 속 심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9일 뉴스 한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